미국 남북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심한 두통으로 시야가 흐려진 채 발에 뜨거운 겨자찜질을 하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픈 수준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끔찍했죠.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적군인 로버트 리 장군의 항복 편지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그랜트 장군의 짓누르던 그 끔찍한 두통이 마치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사람이 말이죠. 이 일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롭습니다. 그랜트 장군을 병상에 눕게 한 진짜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이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건 어떤 바이러스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과 걱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를 갉아먹던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항복 편지를 읽는 순간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육체의 병도 즉각적으로 나아버린 겁니다. 감정이 신체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많은 사람을 조용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마가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이 지독한 걱정이라는 놈을 완벽히 해치해 볼 겁니다. 나가서 이걸 그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더 나은 건강과 돈으로 역이용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파헤칠 제정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특히 오늘 이 딥다이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나시는 것은 물론이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매번 그렇게 자책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은 서재에 꽂혀있는 그럴듯한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 회의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처방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개념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의대를 설립한 핵심 인물 중에 윌리엄 오슬러라는 저명한 의학자가 있어요. 네, 영국 국왕에게 기사자기까지 받은 당대 최고의 의학자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특별하고 막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슬러 본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일대학교 학생들 앞에서의 강연이었죠. 그는 자신의 뇌가 가장 평범한 수준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의 진짜 비결을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방수구역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방수구역이라 그 단어 조합부터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비유인가요? 거대한 여객선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시각적이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거대한 대양을 항해하는 타이타닉호 같은 배를 떠올려 보시죠. 배가 빙산에 부딪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선장이 조종실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배 내부 곳곳에서 두꺼운 철문이 쾅쾅 닫힙니다. 각 구역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구역에 물이 차오르더라도 다른 구역으로는 절대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생존 시스템인 거죠. 오슬러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정확히 이렇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버튼과 철문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라는 건가요? 바로 과거와 미래입니다. 단호하게 철문을 닫아서 이미 지나가 버려 엎질러진 어제의 후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불안을 완벽히 차단하라는 거죠. 어제 실패라는 물이 오늘의 평온함을 침수시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오직 오늘 하루라는 완벽한 방수구역 안에서만 살아가라는 뼈저린 조언이죠. 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당장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특히 일요일 밤 11시쯤 침대에 누운 직장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 열까지, 다음 달 대출이자, 내년 인사고과까지 끝도 없이 밀려오잖아요. 내일의 바닷물이 벌써 오늘 침실까지 밀려 들어와서 숨을 막히게 하는 셈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 침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전투 피로증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테드 벤자미노라는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지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살아서 고향에 있는 아들을 안아볼 수 있을까? 이런 내일의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전장이라면 그 공포가 오죽했을까요? 결국 그는 몸무게가 15kg이나 빠지고 매일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군의관이 그에게 아주 놀라운 조언을 해줍니다.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라고 했죠. 저는 이 비유가 오슬러의 방수구역만큼이나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강렬하더라고요. 모래시계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위쪽에 아무리 많은 모래가 쌓여 있어도 중간에 있는 좁은 목으로는 한 번에 모래알 하나씩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두세 개를 동시에 통과시키려 하면 시계 자체에 금이 가거나 망가져버리죠.
군의관은 그 병사에게 하루에 하나의 일, 한 번에 모래 하나를 통과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래시계 목구멍에 모래 배갈을 한꺼번에 쑤셔 넣으려다 위경련을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오직 오늘 몫의 빵만 요구하라는 말이 가슴에 푹 꽂히네요. 이 지점에서 기원전 500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명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죠. 강물은 매 순간 변하고 사람 역시 매 순간 변합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철문으로 타단하고 오늘이라는 모래알 하나에 집중하라는 말씀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실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다스릴 때 얘기고, 아니 이미 내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요. 재난이 터져버린 최악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문제가 이미 벌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는 놀라운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에어컨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스 캐리어의 일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뼈아픈 실패담입니다. 유리 공장에 $20,000,000짜리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했던 그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당시로선 엄청난 거액이었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는 스스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3단계 마법의 공식을 고안해냅니다. $20,000,000를 날릴 판인데 3단계 공식이라니.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 이 문제로 인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었죠. 직장을 잃거나 $20,000,000를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최악의 상황을 정신적으로 기꺼이 수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어렵게 들립니다. 직장을 잃거나 거액을 날리는 걸 인간이 어떻게 쿨하게 수용합니까? 그게 바로 이 공식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어난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불행의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요. 사람이 최악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방어하는 데 쓰이던 막대한 에너지가 해방되는 거죠. 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강력한 반작용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미 수용해버린 그 최악의 상황을 차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최악을 수용한 직후 캐리어는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고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5,000워치 장비를 추가해서 결국 $15,000의 수익을 냈죠. 와, 걱정을 온전히 수용했더니 오히려 돈으로 돌아온 거네요. 이 캐리어의 공식을 일상에 적용해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뉴욕 석유 판매업자 사내도 있죠. 가짜 정부조사관한테 $5,000를 내놓으라고 협박받았던 분이요. 맞습니다. 며칠을 공포에 떨던 그가 캐리어의 공식을 떠올렸죠. 최악이 뭘까? 사업이 망하고 신문에 나서 망신당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수용해버립니다. 까짓거 망하면 다른 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하지 하고 마음을 비운 거예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사기꾼한테 돈을 줄 이유가 사라진 거군요. 갑자기 이성적인 판단력이 돌아와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협박범이 이미 수배 중인 흉악범이었고요. 우리가 이 공식을 몰랐다면 아마 $5,000를 뜯기고 평생 벌벌 떨며 살았을 겁니다. 최악을 마주하고 바닥을 짚는 순간 비로소 위로 솟구칠 추진력을 얻게 되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걱정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방향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걱정을 그냥 방치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헤의 아주 직설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비즈니스맨은 일찍 죽는다라고요. 일찍 죽는다고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학적 팩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위궤양 같은 질환의 원인을 완벽하게 뒤집어 설명했습니다. 궤양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느냐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느냐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만성적인 두려움이 위액 분비를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위벽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위액이 내 위벽을 누긴다니 진짜 섬뜩하네요. 중국 군벌들의 잔혹한 물방울 고문을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꼼짝 못하게 묶인 죄수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똑똑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망치로 뇌를 내리치는 고통을 주고 결국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일상의 자잘한 걱정들이 바로 이 물방울과 똑같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알림, 대출 이자 걱정 같은 것들이 결국 내 위벽을 뚫고 정신을 붕괴시키는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얼피 헤이니의 일화는 아주 통쾌하면서도 극단적인 해답을 던져줍니다. 위궤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유언장이 났으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병실에 주저앉아 매일 눈물만 흘렸을 텐데 이분은 진짜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립니다. 캐리어의 공식 1, 2단계인 최악의 수용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어차피 죽을 거 평소 꾸미던 세계 여행이나 하자고 결심합니다. 앞권은 자기가 들어갈 관을 사서 배에 싣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죽으면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두고요. 인간 심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압도적인 최악을 완전히 수용해버린 거죠. 두려울 게 없어진 그는 배 위에서 칵테일 마시고 춤추고 시가 피우고 실컷 놀았습니다. 빈민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걱정이 얼마나 하찮은지도 깨달았고요. 여행이 끝났을 때 그는 무려 40kg이나 살이 찌고 병이 완벽히 나아서 돌아왔습니다.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아버렸죠. 진짜 현실판 블랙 코미디 영화 같아요. 최악을 수용하니까 억눌렸던 생명력이 폭발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신경성 위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면 내일 약국 가기 전에 마음속에 튼튼한 관 하나 짜두시는 건 어떨까요? 진짜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유쾌하면서도 뼈 있는 제안이네요.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걱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까요?
한 대학 학장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이라. 그러니까 문제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주된 원인이에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사실로 종이 위에 적는 순간 걱정은 지식의 피달에서 증발해버린다는 원리죠. 머릿속 혼란을 텍스트로 객관화해서 목숨을 구한 엄청난 사례가 떠오르네요. 1942년 상하이에서 있었던 갤런 리치필드의 사연입니다. 일본 제독에게 75만 달러어치의 자산을 숨겼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었죠. 걸리면 그 악명 높은 게시타포 고문실인 브리지하우스로 끌려가 죽는 상황이었어요. 일요일 오후에 그 사실을 알았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타자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딱 4가지 질문을 치고 냉정하게 답을 썼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문실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타자기를 치고 있었다는 게 진짜 경이롭습니다. 도망치기, 숨기 등 모든 옵션을 냉정하게 적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 넷째, 즉시 실행하자. 그는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논리적 옵션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는 것을 선택했고 실행했습니다. 태연하게 출근했더니 기적처럼 제독이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그를 무시하고 넘어갔잖아요. 타자기로 혼란을 시각화하지 않았다면 10중 8구 겁에 질려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이 4가지 질문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출판사 임원이었던 레온 싱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매일 열리는 의미 없는 회의와 불평불만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던 그가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문제를 가져오기 전에 반드시 4가지 질문에 답을 적은 메모를 제출하게 한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직장인분들이라면 지금 메모장 켜서 이 4가지 질문 꼭 적어주세요. 첫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가능한 해결책은 모두 무엇인가? 넷째, 당신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 부서 회의 시간이 무려 75%나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메모를 적으면서 문제를 객관화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상사에게 달려가 징징댈 필요가 애초에 없어진 겁니다. 문제의 실체도 모르고 회의실에 모여서 한숨만 푹푹 쉬는 풍경, 뼈마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 당장 부서에 도입해보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며 내 걱정의 실체가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앞으로도 삶을 바꿔놓을 통찰들을 계속 발굴해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든다면 그는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수동적인 흡수가 아니라 배운 것을 내 삶에 끌어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실행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눈 오슬러의 방수구역, 캐리어의 최악 수용 3단계, 혼란을 걷어내는 4가지 질문. 이 모든 걸 당장 오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살 날이 딱 2주 남았다고 통보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엄청난 걱정거리들, 상사와의 트러블이나 주식 계좌의 손실 같은 것들이 과연 단 1분이라도 더 고민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코웃음 치며 넘길 수 있는 하찮은 신기루가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향한 무거운 철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오늘 하루치빵을 음미하며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은 잊지도 않은 걱정으로 낭비하기엔 너무나도 눈부시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